안녕하세요. 책 읽는 집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인생호화입니다. 이 책은 시인으로 유명한 류시환님의 작품인데요. 그럼 제가 이 중에서 재미있는 이야기 3개만 딱 추려봤습니다. 그럼 프롤로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은 천사에게. 신성한 책에 따르면 신은 인간을 창조할 때 각각의 영혼의 탄생을 주관할 천사를 한 명씩 지정했다. 그 천사들은 모든 영혼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세상에 내려가 기쁘게 살고 배움을 얻고 더 지혜로워져라. 그 후 신은 언제나 그렇듯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았다. 세상에 내려간 영혼들이 천사의 속삭임을 얼마나 기억하는지를. 인간들은 아름다운 마을과 도시를 세우고 예술을 창조하고 춤추며 노래했다. 많은 숫자는 아니어도 삶의 기쁨과 행복을 발견해 나갔다. 그런 모습을 보며 신은 점점 더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황은 나빠져만 갔다. 인간 세상의 번창함에 따라 천사의 속삭임을 잊은 영혼의 숫자가 나날이 늘어나갔다. 어떤 장소에는 지혜로운 자들이 많았지만 또 다른 장소에는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을 지배했다. 마침내 신은 2명의 천사를 불러 그중 한 천사에게 말했다. 지상에 내려가 지혜로운 영혼들을 모두 모으라. 그리고 마을과 도시들에 고루 떨어뜨리라.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2번째 천사에게는 이렇게 지시했다. 그대는 지상에 있는 어리석은 영혼들을 모두 자루에 담아 데려오라. 내가 그들을 지혜로운 영혼으로 바로잡아 다시 세상에 내려보내리라. 첫 번째 천사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지혜로운 영혼들을 찾아 먼 거리를 여행해야 했지만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각각의 장소에 고르게 옮겨놓는 것은 그다지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2번째 천사의 임무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비교가 안 될 만큼 힘든 일이었다. 어느 곳을 가든 어리석은 영혼이 셀 수 없이 많았으며 신의 지시대로 자루에 넣으려 하자 몹시 저항하며 발버둥 쳤다. 그들을 설득해 자루에 담느라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 자루가 가득 차자 천사는 지체 없이 신이 있는 곳으로 날아올랐다. 하지만 거대한 자루를 메고 하늘을 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자루 속 영혼들이 소란을 피워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산 정상을 가까스로 넘는 순간 천사는 자루의 무게 때문에 날개의 통제력을 잃고 휘청거렸으며 키 큰 소나무의 뾰족한 솔잎에 찔려 자루 밑이 찢어지고 말았다. 그 순간 자루 안에 있던 영혼들이 일제히 쏟아져 산 아래 마을로 굴러떨어졌다. 천사는 망연자실 내려다볼 수밖에 없었다. 영혼들이 우연히 굴러떨어진 그곳은 폴란드의 헤움이라는 평화로운 마을이었다. 천사는 절망과 두려움에 차서 빈 자루를 들고 신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실수를 괴로워하면서 용서를 빌었다. 신이 천사를 위로하며 말했다. 그대의 잘못이 아니니 너무 자책하지 말라. 어쩔 수 없는 사고였으므로 이미 용서받았다. 우리 저들을 그냥 저 장소에 살게 하자.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지 지켜보도록 하자. 어쩌면 좋은 결과를 얻을지도 모르지 않은가.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바보들이 한 장소에 모여 살게 되었다. 예상과 달리 그들은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었으며 그곳을 세상 어느 곳보다 행복한 장소로 만들었다. 서로가 비슷한 만큼의 지혜를 갖고 있었을 뿐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서로의 비슷한 지혜로 해답을 찾아 나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을 현자들의 마을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 중에서 더 지혜로운, 실제로는 더 어리석은 현자 7명을 뽑아 의회를 구성했다. 개인의 지혜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의회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7현자는 7일 동안 심사숙고한 끝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결책을 제시하곤 했다. 이 책에 실린 이야기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믿는 바보들의 마음을 헤우면서 일어난 일들을 모은 것이다. 다음 첫 번째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집으로 여행을 떠난 남자. 한 번은 헤엄의 부자가 바르샤바를 여행한 이야기를 자랑하며 돌아다녔다. 질투심 때문에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슐로몬은 아내 골다의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르샤바를 향해 빵 한 덩이와 치즈 한 조각, 양파 하나를 챙겨 길을 떠났다. 헤엄에는 바르샤바 길이라는 거리가 있었는데 슐로몬은 그 길이 정말 바르샤바로 이어진다 믿었고 쉬지 않고 한참을 걸은 끝에 두 갈래 길에 이르렀다. 그리고 슐로몬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신발코를 바르샤바를 향해서 놓고 잠을 잤다. 그러나 한 이발사가 슐로몬의 신발을 발견하고 신어보았다가 다시 바닥에 던졌는데 그때 우연히 신발코가 헤엄을 향하게 되었고 잠에서 깨어나 다시 헤엄으로 돌아온 슐로몬은
그곳이 바르샤바라 믿고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다라는 이치를 다시 되새긴다. 네,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죠.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결혼식에 빠진 것. 헤엄의 돈 많은 보석상 바로우가 더 부자인 루블린의 은행가 집안에 딸을 시집 보내게 되었다. 양가의 결혼은 중매쟁이가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 그는 값비싼 옷을 입고 사돈이 될 집안에 해야 될 말만 하고 선물도 보냈다. 그리하여 중매쟁이는 해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다. 마침내 결혼식 날이 다가왔을 때 바루우와 그의 아내 세라는 딸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 온갖 준비를 다했다. 신랑 측 부모는 아들이 한 달 반 동안 먹고 자고 놀게만 했다. 얼굴에 부티가 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 두 집안 사람들은 모두 멋지고 아름답게 차려입었다. 하지만 신랑 측 부모가 신부 측 부모보다 더 능가하게 차려입었다. 역시 시골 부자에 불과해. 은행가가 아내에게 귓속말을 했다. 하지만 신부가 못생기진 않았잖아요. 그의 아내도 속삭였다. 이윽고 신랑 신부를 천막 아래로 인도할 시간이 다가왔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다. 신랑을 깜빡하고 안 데려왔다는 사실을. 이건 안고 없는 빵이죠. 아니, 빵이 아니고 찐빵이죠. 다음 세 번째 얘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울로 물고기 잡는 신기술. 어느 날 헤엄의 현자가 강 한가운데에 떠있는 배에 앉아 거울로 물속을 겨냥하고 있는 사람을 보았다. 그는 매우 궁금해져서 배에 탄 남자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소리쳐 물었다. 배에 탄 사람은 거울로 낚시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헤엄의 현자는 더욱더 궁금해졌다. 그래서 배에 탄 남자는 그에게 10주어 뒤에 거울로 낚시하는 기술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잠시 생각한 뒤 헤엄 사람은 10주어티를 냈고 남자는 그를 배에 태워주었다. 남자는 거울로 물속을 비추며 기다리다가 물고기가 가까이 오면 거울 각도를 돌려 태양 광선을 반사시켜 물고기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 기술이라고 자세히 설명했다. 헤엄의 현자는 잠시 동안 생각한 뒤 뱃사람에게 오늘 이 기술로 얼마나 낚았는지 물었다. 뱃사람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을 포함해 넷이요. 제대로 낚였네요. 네,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한번 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